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우리 개발진이 KF-21 실전 배치 연구에 이어 무인기 기술까지도 놀라운 속도로 습득해가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최근 국방 분야 무인항공기 개발 계획 수립 방안 연구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이에 대해 소요에 기반한 전통적 기술 개발과 함께 기술이 이끄는 소요 창출형 기술 개발 등 투트랙 연구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인기 기술은 고난도 기술이며 고부가 가치의 미래 기술인 만큼 유연한 획득 제도가 있어야만 더욱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방위사업청의 말은 타당한 부분이 많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전통적인 방식과 수직적인 체계만을 고집한다면 뒤처지기 마련인데요. 대한민국은 일찍이 유연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무인기용 스텔스 기술을 국산화해냈다는 놀라운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이에 미국 군사전문가 데이비드는 한국 스텔스 전투기에 대해 진심으로 극찬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스텔스 유무인 체계에 무인 드론이 개발된다면 KF-21 전투기가 몇 단계의 진화를 통해 미국산 F-35 전투기의 화력체계를 넘어설 것이 분명하다고 소신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한국형 무인 스텔스 전투기가 이상 징후 발생 시 KF-21 전투기 상황을 공유하게 되면 적의 방공망을 피해 초저공으로 접근해 순식간에 섬멸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산 무기체계의 장점인 K-링크 네트워크의 연결 능력까지 새로운 무기체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를 바탕으로 6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는 레이더 탐지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스텔스 기능을 포함한 꼬리 없는 무인기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6세대급 유무인 복합체계 완성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항공방산위원회의 경쟁력 현상 보고서에서 한국 공군이 보유할 무인 전투기의 성능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 공군이 운용할 무인 전투기는 최대 성층고도를 비행할 수 있고 7시간 이상 지속적 비행이 가능하며 스텔스 도료를 적용해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3%까지 최소화하는 저피탐 무인 전투기일 것이라는 발표입니다. 이러한 성능을 하나씩 우리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걸어온 족적을 살펴보면 유구한 스텔스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0년 걸프전에서 F-117 전폭기가 큰 활약을 펼치면서 한국도 이에 관심을 가져 스텔스 기술에 뛰어들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은 1999년 스텔스 형상 설계 재료 개발 과제를 개시하며 스텔스 무기체계 연구 본격화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의 성과는 생각보다도 아주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ADD가 300여 종의 무기, 유기, 금속계 물질을 사용하여 스텔스 테스트를 하는 등 시행착오를 거쳐 레이더 탐지 면적을 반사하는 스텔스 성능을 모두 갖춘 나노스텔스식 물질을 개발하는데 결국은 성공해낸 것입니다. ADD는 새로운 레이더 흡수 물질을 개발하면서 각각의 재료 물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는 등 추가적인 개발과 개량이 가능하도록 기술 확보를 시작했는데요. 이 기술을 공유받아 한국항공우주산업가이는 KF-21 전투기 실전 배치 이후 블록 3부터는 내장형 웨폰베이를 장착하고 스텔스 절연 재료를 적용하여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한국은 스텔스 기술뿐 아니라 스텔스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카운터 전략도 동시에 마련 중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저피탐 항공기를 포착해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 기술을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해 완료했습니다. 한화시스템이 2019년 초단파 레이더로 소형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기술을 독자 개발했고, 이후 2년 만에 ADD가 고출력 고강도 표적 탐지 기술에 의한 스텔스 탐지 기술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스텔스 저피탐 항체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레이더의 출력률을 높여 미세하게 반사하는 전자파 신호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수신감도를 높여 잡음 속에 섞여있는 세밀한 표적 신호를 잡아내는 고도의 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ADD는 디지털 레이더 체계 설계 기술과 잡음, 미세한 신호를 잡아내는 고성능 고속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해 결국 첨단 레이더 기술을 개발해냅니다. 국산 탐지 기술을 전력화하게 된다면 5세대 스텔스기가 지배할 미래 한반도 상공의 영공방위 능력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해 6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인 유무인 복합체계 형성으로 생존성과 작전 성공률 향상을 위해 KF-21 전투기와 함께 기동하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까지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체계적으로 적의 방공망을 무력시키기 위한 스텔스 유인 전투기와 장거리 순항미사일 개발은 이미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을 보유하기 위해 기술진은 밤낮 없이 매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생존성과 임무 성공률 향상을 위한 스텔스 무인 전투기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최우선 운영 목표는 고위험, 즉 방공망에 접근하거나 침투해 순식간에 목표물을 공격하고 신속히 빠져나오는 것으로 스텔스 기술과 고속 엔진 기술은 가장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최근 인도의 군사무기 전문 매체 기자는 한국에 대해 한국은 뛰어난 무인기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며 아직 독자적인 무인 전투기를 개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본과는 정말 대조적인 상황으로 보인다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형 스텔스 기술은 다양한 세부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최근 성과만 살펴본다면 한국형 스텔스의 윤곽은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최근 군사부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군은 레이더 탐지되기 어려운 비행체 형성 설계 기술을 보유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16년부터 저피탐 무인항공기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불과 5년 만에 무인기 스텔스 기술을 개발하는 쾌거를 이룬 것인데요. 한국군은 레이더 탐지 확률이 적은 저피탐 형상과 전파 흡수 물질을 적용한 모형 비행체를 만들어 레이더 반사 기능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항공기 꼬리날개가 없는 특수 모형을 제작하고 비행시험을 실시해 비행 제어 알고리즘을 검증함으로써 무인항공기의 필수적인 핵심 기술을 완벽히 확보해냈습니다. 한국공군은 이번 성과를 토대로 저피탐 비행체 기술 개발 선도를 목표하며 기술 고도화와 연구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국은 전투기의 스텔스 기술뿐 아니라 스텔스 메타 물질을 추가적으로 개발하면서 다방면으로 스텔스 기술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의 표준과학연구팀에서는 음파 굴전류를 제어하는 기술까지도 개발해냈는데 이는 물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 조만간 한국형 스텔스의 핵심 기술로 적용될 예정이며 이는 또 한 번의 센세이션을 불어올 것 같습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한 한국산 무인 전투기 역시 순조롭게 개발되는 눈치입니다. 놀라운 성과를 보이는 한국 스텔스 무인 전투기에 대한 11월 28일 영상입니다. 계속되는 전쟁의 열기에 대한민국은 군사안보를 높이기 위해 연일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무인기의 중요성이 급부상하면서 세계 항공방산 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대한민국은 일찍부터 무인기 기술이 혁신을 이끌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 확신했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차세대 전술체계인 유무인 복합편대를 통해 미래 항공전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한국공군은 무인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 전력 구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병력 위주의 군 구조를 유지하기 어렵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처럼 무인기 작전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점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공군은 지난 9월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에서 무인기술과 AI에 기반한 미래전 수행 개념을 소개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느 쪽도 공중우세를 장악하지 못해 전쟁에서 최단 시간 내 압도적인 승리가 불가능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드론과 극초음속 무기 등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지속적인 공중우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공군력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빠르게 바뀌는 전장 환경과 기술에 맞서 공중우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공간 제약이 없는 고속 네트워크와 AI 기술을 활용한 유무인 전력 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윙맨 드론과 무인 스텔스 개발에 열을 올리는 상황인데 대한민국 역시 이에 발맞춰 무인 스텔스기와 윙맨 개발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인 전투기, 재사용 무인기, 소모성 무인기가 혼합되어 작전 지역에 배치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그중 고가의 재사용 무인기는 유인 전투기 감시 및 공격 범위를 넓히는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재사용 무인기는 스텔스형 무인 전투기로 스텔스 기능까지 입혀 더욱 놀라운 성능을 보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국방부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러 간다고 언급했는데 그간 공식 발표와 개발 현황 사이의 간극을 비교해 추측해본다면 현재 무인기 개발이 끝나고 최종 시험 비행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인터넷에는 실전 기체로 보이는 사진이 공개되었으며 이것이 현재 개발 중인 가오리 엑스트로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군사정보통의 소식에 따르면 비공개로 최초 시험 비행을 진행했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개발 중인 가오리 X2의 길이는 12m, 날개폭 20m의 대형 무인기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시제품을 생산을 하반기 중으로 끝마치고 KF-21 전투기의 양산형 기체가 나오는 2026년에 무인 편대 비행이 가능한 다양한 핵심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그리고 국내 방산업체들이 협력하여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성능은 벌써부터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방부는 국방혁신 4.0의 일환으로 AI 기반의 유무인 전투체계와 그물망시 킬웹 작전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킬웹은 킬체인과 달리 그물망 같은 촘촘한 표적 처리 절차를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미리 교란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 운용 개념입니다. KF-21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가 함께 편대를 이루는 유무인 복합편대는 킬웹의 이상적인 무기체계로 간주되며 카이는 차기 군단 무인기 체계 개발을 위해 고강도 경량 소재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사실상 계획안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중요시되는 것은 전자전과 통신중계 등 다양한 임무수행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스텔스 능력은 특히 무인 전투기가 전장을 누비기 위해 중요한 부분입니다. 군사부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군은 레이더 탐지되기 어려운 비행체 형성 설계 기술을 보유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스텔스 기능까지 적용된 무인 전투기는 AI를 활용해 미래 공중전의 필수 무기체계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특히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과의 유무인 복합편대는 미래 공중전에서 우위를 차지할 한국의 독자적 게임 체인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도 6세대 유무인 복합편대 개발의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국방부의 발언에 따르면 KF-21 블록2에서는 무인기 편대와 KF-21 유인 통제기를 함께 비행하며 다양한 편대를 구성하고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KF-21 전투기는 저피탐 설계를 활용해 생존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첨단 항공전자기술과 국산 무장까지 탑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유무인 복합편대까지 추가된다면 경쟁기종과 비교해 생존성 향상은 물론 공격력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KF-21 전투기와 함께 공중임무를 수행하거나 무인기로만 구성된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KF-21 전투기와 KUH 수리온, LUK 소형 다목적 헬기까지 함께 운용되는 다양한 유무인 복합편대 구성에 대한 계획과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이는 임무 조건에 따라 유연한 편대 임무 구성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편대 간의 임무 분산, 지능형 통제 시스템 개발, 자유화된 임무 수행, 전술적 고기동 능력 확보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인 스텔스 전투기의 개발이 완료되면 이를 다양한 전투 임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편대 임무와 함께 개별 임무도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개별 임무는 감시 및 정찰, 작전 초기적 방공망 무력화, 공중제압, 그리고 핵심 기체 중심 호위 등의 임무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임무에 더해 유인기와 함께 화력 공세를 하기 위한 준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가오리 X2는 스텔스 전투기 특유의 내부무 장창 설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스텔스 무인기와 차별화될 수 있게 광대역 스텔스 형상을 취하는 가오리 X2는 내부무 장창에 고성능 유도폭탄과 공대 공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오리 X2가 핵심적인 전술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전장에서도 더욱 핵심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텔스 무인기 고유의 능력으로 중국과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후 은밀하게 적군의 요충지를 타격하고 빠르게 이탈하는 임무 수행으로 아군의 인명피해와 위험을 줄이고 적군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공군은 이러한 고가의 무인기를 통해 적기가 공대공 무장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타격할 기회를 제공하며 유인 전투기가 센서를 끈 상태에서도 데이터 링크를 통해 미음 무인기들이 수집한 정보를 실시간 확보하고 적군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저가의 소모성 무인기는 적지로 침투해 탐지, 기만, 방공망 소모 등을 진행합니다. 소모성 무인기를 거느린 유인 전투기가 적지에 근접하면 정찰 및 전자전 무인기들을 통제하는 유인 전투기가 측면에서 엄호하는 것입니다.
후방에는 다수 무인기를 운용하는 유인전투기 편대와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의 지원을 받는 형태인데요. 공군은 이 같은 개념을 토대로 군, 연구기관, 업체 등이 포함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실현 가능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운영 개념 수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군은 인공지능을 통해 모든 임무를 혁신하기로 하였으며 전 분야에 걸쳐 인공지능을 확산하기 위한 소유기획을 강화하고 데이터 축적을 위한 인프라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KF-21 전투기를 통해 유무인 복합편대는 미래 항공전의 핵심 플랫폼으로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차세대 전술체계를 구축하고 개발해 나가며 무인기와 유인기의 유기정연계를 통한 전투력 강화는 국가안보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한민국은 6세대급 기술인 유무인 체계 개발으로 세계적으로 놀라운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